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이제 노인 비하 발언 이후에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과 또 김은경 위원장의 시누이 간에 어느 언론은 그렇게 제목을 달았더군요. 막장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김은경 위원장이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죠. 진실 게임이 됐습니다. 과연 김은경 위원장이 시부모님들을 18년 동안 모신 게 맞느냐, 또는 재산을 가르친 거 아니냐, 시부모 부고에 김은경 금감원 부위원장 이름만 올라가져 있는데 저거 정상이냐, 이제 이런 크게 보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김은경 위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더군요.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은경 위원장 개인사, 가족사까지 제가 왈가불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시누이의 발언을 보다 보니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단순한 말 실수였다거나,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전략적 발언, 이것도 나쁘지만 이것이 아니라 본심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김은경 위원장은 책임 있는 위치에 서 있어서는 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이제 김모 씨라고 김은경 위원장의 시누이는 시부모님을 18년 동안 모셨다고 김은경 위원장이, 그때가 어디였어요? 인천에선가 얘기했는데 그거 자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18년 동안 모시기는 뭘 모셔요? 악담과 협박을 오히려 했습니다. 근데 김모 씨, 김은경 씨의 아들은 고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수시로 어머니와 내가 할아버지 찾아뵙고 했어요. 이렇게 뭔가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 보시기에는 어때요? 정말 막장 폭로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김은경 위원장이 있어야 할 자리는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자리로 당 혁신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숱한 의혹들과 또 가정 내에 불화가 있는 것은 여실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우와의 갈등들에 따른 이 논란들을 사실 국민들께서 굳이 이런 얘기들을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 혁신위원회 자리에서 혁신위원장 자리를 즉각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 본인 가족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제기되는 일들을 좀 풀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가족 논란이 불거져 나왔던 애당초의 발단도 결국 김은경 위원장의 말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모셨다, 18년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네. 시누이 측에서 모시긴 뭘 모시냐, 네. 모신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일단 아들과의 공방이 있지만 정확하게 저기를 통해서 드러난 건 네. 우리가 시부모님을 모신다 그러면 적어도 한 가정 내에서나 아니면 바로 인근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뭘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을 함께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을 텐데, 네. 적어도 그렇게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김은경 위원장이 도대체 그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을 다시금 보호하고 나름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시부모님 얘기까지 꺼냈던 것 같은데, 예. 그 내용들은 명백하게 잘못된 거짓임이 드러나게 된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나왔던 김은경 위원장의 말, 그리고 잘못된 이런 구설수 때문이라도 예. 그만둬야 될 이유들은 차고 넘칠 텐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아직까지도 김은경 위원장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감싸고 도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은경 위원장의 이제 논란에 이제 시누이가 등장을 했고, 거기에 또 이제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이 또 시누이 그분을 또 반박을 하면서 뭔가 이게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김은경 위원장의 시누이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 그러니까 김은경 위원장 입장에서 그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김은경 위원장이, 그러니까 김은경의 친동생 명의로 이른바 그 사업체를 가로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 김은경 위원장의 또 아들은, 아니 고모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할아버지도 저희 집이 이끌기를 바라셨어요. 가로챘다 이런 거 아닙니다, 고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사람이 의견이 엇갈리지만 하나의 공통적으로 뭔가 확인이 되는 사안은 맨 밑에를 한번 봐주세요.
시아버지가 최초 운영한 사업체인데 그 사업체는 어찌 됐건 현재 김은경 위원장 측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글쎄 우리 조승현 부위원장께서는 이번 이 논란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개인의 아픈 가족사를 이렇게 정쟁의 소재로 삼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 어느 집안이나 다 아픈 사연도 있고 허허. 가족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낱낱이 꺼내가지고 주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이렇게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특히나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서 신우이가 처음 제보 아닌 제보를 했을 때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 프레임이 짜졌습니까? 정말 남편도 죽게 만들고 시부모의 재산까지 받는 이런 정말 사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가 됐지만 양쪽의 공방을 들어본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진위를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서 민주당의 혁신이 잘 안 되길 바라는 그런 세력들의 어떤 과도한 공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남의 가족사를 이렇게 건드릴 때는 다 자기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으로 생각해서 너무 과한 공격은 저는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김은경 위원장이 먼저 어르신들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했잖아요. 아니 그게 사과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미래가 짧으신 분들 어르신들한테 투표권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얘기를 했으면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사과하러 간 장소에서 또 거짓말한 거잖아요. 18년간 시부모님 모셨다?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18년간 모셨다는 거는 한 집안에서 동거하면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일단 그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지금에 왔으면 혁신위원장 그만두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가정사를 우리가 들춰냈습니까? 본인들이 들춰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데 신우이가 들춰내고 그다음에 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지금 왜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빨리 김은경 위원장이 사퇴하고 가면 언론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김은경 위원장의 이른바 그 노인 비하성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족들, 친척들 간의 이제 진실 공방 뭔지 이렇게까지 번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은경 위원장,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일 날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먼저 생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사실은요, 연구소를 갖고 계신데 일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좀 손해를 받고 있어요. 프로젝트가 안 들어오거든요. 생계를 버리고 온 거로 보시면 돼요.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저런 속사정이 저희들이 있지만 엄청나게 충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진정성만 믿어주세요. 자, 먼저 생계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생계를 버리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심을 다해서 혁신위원장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이요, 강남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시세로 따지면 한 100억 원에 육박을 한답니다. 강남 설해마을 방 6개짜리 화장실 3개, 복층 빌라 100평. 국내 최고가 서초 반포동 아파트 장남 차남과 함께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한 100억 원 정도 된대요. 어떻습니까? 우리 장윤미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이 부분도 너무 지극히 개인사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혁신위원장이 사실상 하마평에 오른 게 두 번째 분이잖아요. 이래경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SNS 글로 낙마하고 예. 그러면서 이른바 여러 검증의 잣대들이 좀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중에 초기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게 강남의 고가의 아파트를 2채나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본인 해명은 사별로 인해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2채로 이제 소유하게 됐다. 실제로 한 채는 본인 소유, 한 채는 이제 두 자녀와 맞아요. 함께 공동 지분 아들들. 형식으로 이제 예. 갖고 있는 형식이 됐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부분은 허허. 있죠. 그런데 저는 약간 마녀 사냥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 부분도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업체를 본인들이 가져갔다는 식으로 이 신우이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본인들 해명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남편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체를 아버지가 더 이상은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한 명 있는 아들에게 다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일단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인과 두 자녀한테 가는데 다 어린 나이였거든요. 본인은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건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논의해서 본인의 동생에게 넘겼다는 건데 이 전반적인 상황을 아마 그 신우이 되시는 분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마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예.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어떤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너무 이 도덕적인 잣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정치 국면에서 어느 정치인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의 시누이 또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니까 뭐 누구 말이 100% 맞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뭐 진실 공방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안해서 좀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김은경 위원장이 왜 언제입니까 이게? 지난 1일 날 내가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치욕스러웠어요. 이 논란인데요. 먼저 김은경 위원장과 이 발언을 국민의힘에서는 겨냥을 했습니다. 같이 그 목소리들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어요. 그렇게 치욕스러웠으면 스스로 중도 사퇴하는 게 떳떳한 태도였을 텐데 연봉 3억을 꼬박 다 챙기고 나서 이 무슨 염치 없고 위선적인 망발입니까? 자기가 치욕스럽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물러났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3억 연봉에 고급 관용차에 비서까지 받으면서 그걸 꿀 다 빨아먹고 끝나고 나서 나오더니 아 치욕스러웠다. 버티기 힘들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이제 김은경 이 혁신위원장이 금감원에 있을 때 시부상이라고 해서 이제 언론사 같은데 기사가 뜨잖아요. 부고 기사가.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시부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은 김은경이라는 이름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김은경 위원장의 시누이, 예? 뭐 김모 씨 이런 분들의 이름은 없고 시부상인데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이렇게 이름만 있어요. 근데 볼까요? 시모상이 또 있었어요. 김은경 위원장.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가족들 이름이 없고 그냥 김은경 이름만 있습니다. 김은경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그 신우이라는 분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시부모 부고 기사에 가족사항은 김은경만 기재돼 있는데 금감원 부원장 앞으로 보내온 부의금을 챙기는 모습에 내 신우이가 참 보면서 우리 김은경 위원장 보면서 정말 망연자실했다. 근데 김병미 최고 보시기에는 원래 저렇게 가족 같은 거 안 적고 저렇게 혼자만 적혀져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뭐예요? 통상적으로는 부고가 뜨게 되면 예. 언론인도 그렇고 기업인이라든지 그 정책에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가족들이 함께 명기가 되는 게 통상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이 가족 측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이 시댁이랑의 갈등과 마찰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지금 시누이와 계속되는 이 주고받는 모습들을 보면 남편의 사망 이후 시부모님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가 원만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겠죠. 근데 시어머님 그리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저렇게 부고 기사가 나왔는데 네. 금융감독원에 있기 때문에 저 내용들을 보고 현지까지 시제 장례식에 다 가서 조문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조의금을 넣어서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허. 그러면 시어머님,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전혀 제대로 형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 돌아가신 내용은 내가 금감원에 있는 나의 직위를 이용해서 금융관계된 회사나 관계자들로부터 조의금을 잔뜩 받아서 본인이 가져갔다면 예. 이건 윤리적, 도덕적으로 상당히 지탄받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지금 신우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사건의 어허. 진실은 모릅니다만 그 내용이 아니라면 김은경 위원장이 나서서 나는 거기에서 네. 조의금 한 푼도 가져간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본인 스스로의 해명이 있어야 될 텐데 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나 항변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정사에 있는 일들이라고 하나로 치부하기에는 금감원이라고 하는 공적 조직, 공직에 있었던 사람의 네. 일이기도 하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가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도덕적, 윤리적으로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어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총체적인 측면에서 김은겸 위원장에 대한 각종 일들이 이렇게 회자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